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안녕하세요. GS토리 김홍일 PD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새롭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6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제가 가족여행 기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녹화방송을 통해 이런 관련된 내용들 좀 깊이 있게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하반기 주도 섹터,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섹터와 종목들을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저희 스튜디오에 올라와가지고 저희 김 PD하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태로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런 것들 좀 공부해 보신 이후에 또 하반기 주도 섹터 가능성 있는 종목들 잘 잡아서 하반기에 꼭 원금 회복하는 그런 그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한번 저희가 PPT 자료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소부장 AI. 자, 이쪽을 봐야 될 것 같다. 엔비디아가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연속 6%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그 국내 반도체 섹터에도 온기가 이게 확산이 되었죠. 팩트만 놓고 보면 네. 사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안 좋아요. 왜냐면 반도체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관세청에서 나와 있죠. 마이너스 작년 대비 뭐 40%라는데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좀 힘든 시기는 거쳐가고 있다. 다만 이게 최소한 재고 이런 것들이 소진이 되고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반도체 스팟 가격도 2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네. 이런 부분이 주가는 빠르게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선 반영을 하니까 돌아서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상의 저점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에요. YTD로 보면은 꽤 많은 종목이 소부장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전자닉스. 네. 그냥 대장이 전 살아있는 친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들이 그냥 테마성으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뭐 올라오는 이런 종목보다는 외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지금 꾸준히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길게 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전자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5월 중순 이후에 외인들이 지금 3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전자닉스가 신고가를 갔을 때 그 밑에 있는 IT 소부장이 당장은 실적은 안 좋지만 결국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저가 기존에도 엔비디아 점검을 했다시피 엔비디아 더불어서 우리나라 엔비디아 관련주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DDR5, 아비코전자 이런 친구들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로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 전망 턴어라운드 얘기 나오는 거고, 삼전 한익 수급 집중이 되면서 소부장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엔비디아 반도체 장세. 결국 엔비디아가 멱살 잡고 나스닥 끌어올렸고 반도체 끌어올렸고 국내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심에 좀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GPU라고 하죠. 그 GPU가 이제 품귀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CPU 관련된 종목인 AMD랑 인텔은 그렇게 주가가 크게 또 움직이진 못하고 있어요. 시장 수익률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AMD, 인텔 각각 파란색, 녹색,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파란색, 녹색, 빨간색 엔비디아, 네. 그리고 지금 AMD는 AMD, 평타라도 치고 있는데 인텔은 망. 네. 그러니까 GPU, CPU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는 GPU 품귀 현상이 나오는 거고, 전 세계 글로벌 GPU의 9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찐 수혜주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는 거지, IT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 즉 보면 인텔이 지금 마이너스 30% 네. 최근 1년간 주가 추이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놓고 보면 지금은 찐 수혜주,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구나. 그럼 우리나라 IT 소부장 안에서도 찐 수혜주로 일컬어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최소한 엔비디아 쪽에 거래관계 넓혀나가고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나 그쪽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한미반도체, 네. 그리고 최소한 이쪽 그 DDR5 저전압
저전력으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DDR5의 전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아비코 전자를 비롯한 뭐 TLB 관련된 이런 기업들만 일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 단순히 엔비디아 관련된 뭐 제품 유통을 했다더라. 그렇죠. 이쪽으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레퍼런스 뭐 이런 쪽이 있다더라. 기대감이 있다더라 하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지금은 테마에 좀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 가고 있고 AMD는 라데온 시리즈가 있지만 아무래도 성능을 엔비디아를 따라주기는 한참 거리가 있죠. 우리가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지난주에 한번 그 성능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네. 경쟁작은 사실 그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싸움이었어. 그렇죠. 구작과 신작. 구작과 신작 싸움. 근데 구작에도 지금 넘사벽이에요. 네. 다른 친구들은. 반도체 턴어라운드 올해 재고 과잉 끝일까? 이게 4월 말에 삼전에 컨콜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 관심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 반응이 나오긴 했어요. 왜 컨콜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이제 그 감산 본격화하겠다.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감산하겠다는 얘기를 자체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모두 다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컨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가 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사실 이 전망이 나오고 나서 바로 SK하이닉스 같은 주가에는 박스권을 바로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좀 더 기대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 올라오면서 꺾였었어. 그렇죠. 엔터 올라오고 막 꺾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쪽이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 뭐 전망 이런 것들 보면 올해 최초로 연간 DRAM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다. 네. 그죠? 4월 전망만 하더라도 공급 초과. 그렇죠. 초과 공급이었다면 5월 전망에서는 수요 초과. 와, 이렇게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나?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죠. 이게 테크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순식간에 지금 1, 2주 사이에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단 말이야.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작년 11월 달도 그랬고 올해 1월 달에 외인들 중심으로 반도체 살 때 그때도 이제 반도체 얘기했었고 지금 다시 한번 5월 달에 또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번엔 다를까? 그것 때문에 좀 긴가민가 한 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전체 살 수는 없지만 종목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친구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 지금 사고 있죠. 신고가가 두 종목 다 가고 있죠. 전자닉스 5월달에 삼성전자 거의 2주, 하이닉스 1조 1000억 생각하면 3조 넘게 사는 거고 네. 5월 코스피 전체 순매수의 약 84%. 와, 그냥 전자닉스 산 거네. 그렇죠. 그게 그냥 지수를 다 끌어 올렸다고 봐야 돼요. 전자닉스 산 거고 이것 때문에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온 거고 여기에 전기전자에 자동차까지 붙어가지고 뭐 전차 장세다. 그죠? 예전에는 뭐 이게 정유까지 붙어서 차화정 장세다. 자동차, 화학, 정유, 뭐 전기전자 뭐 이런 쪽으로 네. 막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여튼 전차 장세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전기전자가 한쪽에서 쫙 끌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자동차가 쫙 악셀 밟으면서 밀어주고 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그래서 뭐 사라고? 뭐 사야 되느냐? 그래서 뭐 사라고?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실적을 체크해 놨죠.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네. 관련해가지고 살 수 있는 친구들 저희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보시면 1분기 실적으로 우리가 다 점검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제가 뭐죠? 하반기 주도 섹터가 주도 섹터. 될 수 네.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연초 대비 상승률 보면 확실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또 보이네요. YTD로 올라오는 부분 자체도 워낙 세게 나왔었고 지난 4분기 실적도 이런 것들도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한 게 이런 거 저퍼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도 있는데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초기는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 네. 특히 반도체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오더라도 고퍼주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다만 지금 불황일 때도 남들 이렇게 뭐 적자나고 안 좋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올 때도 1분기 실적이죠 이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나올 때도 자기 목소리 내면서 확실하게 숫자 나오는 친구들이 나중에 호황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얼마나 잘할까. 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결국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 추정치 잘 나온 친구들부터 먼저 우리 포트에 담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이게 지금 보면 매출 대비해가지고 전년비
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을 서팅을 해본 거예요. 네. 그죠? 파크 시스템즈, 두산 테스나. 여기 파크 시스템즈하고 SNS텍은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 네. 신고가 부분이고, 지금 신고가 못 갔었던 친구 중에서 보면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상위에 지금 꼽히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볼드체로 한번 해볼까요? 음영을 한번 녹색으로 넣어보죠. 네. 두산 테스나, 그 다음 원익 QNC 이런 친구도 빼놓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신고가. 신고가로 또 엔비디아 테마로 올라가셔서 약간 부담되네요. 그러니까 넥스틴 이런 친구도 네.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친구로서 수차례 점검을 해드렸던 친구. 스틴은 그럼 또 APSP도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보통 HPSP 같은 경우는 뭐 하이프레셔, 뭐 고압 수소 원힐링 장비 네. 이런 쪽인데, 최근에 제가 감자란다 증자 300% 무상 증자 하고 나서 그 오버행 때문에 계속 저는 약간은 후순위로 밀렸는데, 네. 그것 때문에 넥스틴을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이쪽이 인스펙션 장비예요. 웨이퍼 뭐 패턴이나 분량 이런 것들 검사하는 인스펙션 장비인데, 이제 KLA라는 미국의 검사 장비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이쪽 관련되어 가지고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지금 그 중국이라든지 미국장은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익을 넥스팅이 얻을 수 있다. 즉 중국 장비 못 들어가니까 이쪽 들어가는 쪽이고, 전자닉스 쪽에서 미국 장비 이런 쪽 일부 대체하는 쪽에서 일본 장비 대체하는 쪽에서 그 넥스틴 들어가는 쪽이고, 뭐 그래서 수혜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기술력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HPSP가 밸류는 더 잘 받네요. 네. 보시면요, OPM도 이 친구가 52%가 넘어가는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HPSP가 뭐 영익률 50%다 이러면서 다 HPSP만 보는데, 저는 넥스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밸류 단에서 부담이 덜한 넥스틴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중국 관련 또 이슈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불안한 건 있네요. 근데 그쪽을 대체할 수 있는 쪽이니까. 네. 중국이 못 들어가니까 이런 쪽이 일부 대체한다는 거지. 한번 볼게요. 근데 KLA가 미국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우리나라 전자닉스에 들어가는 쪽, 그쪽을 생각해보면 KLA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좀 이런 IT 소부장 관련된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볼게요. 파크하고 SNS텍 여기 상단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1위부터 지금 보면 7종목이죠. 네, 7종목 종목. 중에서 지금 3종목은 신고가 부분이에요. 네. 넥스틴도 거의 뭐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렇죠. 이런 것도 보면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원익 QNC, 넥스틴 이런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단도 이 친구들 다 잘 나왔어요. 전년비 성장하는 모습. 물론 이런 QOQ로 좀 빠지는 모습도 일부 보이기도 했었죠. 파크라든지 두산이나. 근데 이거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차치하고 전년비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고, 1분기에 이어서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 2분기로 서팅을 했잖아요. 이런 친구들 2분기 너나 할 것 없이 남들 안 좋을 때도 최소한 평타 이상은 치더라. 네. 나머지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요, 7종목 외에는 지금 매출액단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렇죠. 네. 역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역성장하고 있고 재고 조정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추정치 안 나오는 이런 것들도 많죠. 최소한 똔똔 이상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하는 친구,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단에서도 보면 확실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친구. 그나마 파크나 SN이 먼저 이렇게 뽑았었던 이유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뭐 적자에서 흑자로 강하게 돌아섰고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보면 두산 테스나는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못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산 테스나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나 원익 QNC 지금은 아직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익단에서 올라오는 것 자체는. 네. 하지만 결국 이런 탑라인이 성장하는 가운데 업황이 돌아서면 세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넥스틴 경우 OPM 이런 것들 체크하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원익 QNC, 넥스틴 정도. 그 중에서 대장은 저는 두산 테스나 정도 숫자로 보면. 넥스틴은 좀 특이한 게 그 실적 예상치가 정년도 동기랑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이거는 체크해봐야 확인해봐야 될 될 것 것 좀 더 확인이 더블 체크 필요할 것 일단 그 뭐 네이버나 아이투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한번 좀 더 체크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하반기 주도 섹터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반도체 쪽 점검을 해봤고요. 네. 반도체 쪽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 전자하닉스와 그다음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아비코전자 이런 친구들은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숫자로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스프레드 시트와 더불어서 같이 제공을 해드렸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참고하시고 투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는 꼭 원금 회복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원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도 파이팅입니다.